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딸을 맡아준 쓰니님께 막말을 하던 신우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무가내인 신우에게 신우 딸 도둑질하는 증거 영상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신우 딸을 맡아 데리고 있으면서 저와 저희 딸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모자라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 딸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에요. 둘 다 말썽 없이 사춘기 잘 보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남편은 외국으로 장기 출장이 잦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남편 출장 중에 신우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니 중학생인 딸을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즉 신우의 친정엄마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저에게 딸을 맡기겠다고 하는지.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거든요. 저희 집과 시댁 둘 다 신우 딸이 다니는 중학교와 거리도 비슷하고요. 신우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간병하러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신우가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신우 딸을 맞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각자 공부하기 바쁘니 신우 딸과 부딪힐 일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신우딸이 와서 당분간 함께 지내는 것이 괜찮겠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방이 하나 남아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 방을 신우딸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신우딸이 오기 전에 큰애가 자기 동생에게 신우딸 오면 그 애가 눈치 보지 않도록 행동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큰애가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구나 했습니다. 저희 딸들은 신우딸이 오면 잘 챙겨주겠다고 얘기를 나누더군요. 신우딸이 저희 집에 온 첫날 우리 아이들이 신우딸을 반겨주고 그 애는 수줍은 듯 하면서 좋아하길래 잘 지내겠다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생겼어요. 신우딸이 작은애 물건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훔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가져가서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고 가져다 놓지도 않고 했대요. 저희 작은애가 필기구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신우딸이 작은애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필기구를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언니가 자기 필기구 건드리기만 해도 난리를 칠 정도로 자기 필기구에 예민한 아이인데 신우딸에게는 꾹 참고 앞으로는 미리 말하고 사용하라고 좋게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우딸은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우딸이 큰 소리로 우는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며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큰애와 함께 신우딸을 달래주고 필기구를 사주며 앞으로는 언니 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겠지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며칠 지나서 큰애가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우딸이 큰애 방에 들어가서 큰애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신우딸이 훔쳐간 물건 중에는 값나가는 귀금속도 있었습니다. 일단 큰애에게는 엄마가 고모에게 잘 말해서 해결할 테니 너는 모른 채 하고 있으라고 당부했는데 머리가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우딸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얼마가 필요하냐 물으니 일주일에 10만 원씩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등학생인 너희 사촌 언니도 일주일에 3만 원씩 주는데 그건 어렵겠다고 말하고 너도 일주일에 3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면서 방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저와 두 딸아이의 생활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가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아이를 조금만 더 맡기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땡땡이 눈치 보느라 힘들어서 더 맡아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 애가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말하던데 우리가 무슨 눈치를 보며 사냐고 하더군요. 자기도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들고 자기 딸 보고 싶고 힘들다고 푸념을 하면서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답답했는지 저희 큰애가 신우와 통화를 하더군요. 큰애는 신우에게 이제 그만 아이 데려가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동생이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큰애에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자기 아이 눈치 주고 구박하고 했던 것들 다 들었다고 했답니다. 신우는 자기도 자기 딸이 저희 집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다고 하면서 힘들면 자기 딸이 힘들지 너희가 뭐가 힘드냐고 했다네요. 큰애는 눈치는 우리가 보고 있고 땡땡이 요구사항 다 맞춰주느라 우리 엄마도 너무 힘들고 고모도 딸이 그리워서 힘들다고 하니 고모가 땡땡이 데려가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제 딸에게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내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딸 눈치 주지 말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네요. 큰애가 전화를 끊고 전화 내용을 말해주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신우가 딸 맡아달라고 할 때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내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는구나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신우딸에게 주말마다 먹고 싶다는 것들 다 시켜주고 영화관도 데려가주고 저는 저희 아이들 위해 뭔가를 사면 신우딸도 똑같이 사주며 지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러니 정말 분했습니다. 갑자기 신우가 주말에 딸을 데려가겠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신우딸은 집에 안 가겠다고 하고 신우는 가자고 하면서 둘이 싸우더군요. 신우는 펑펑 울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신우딸은 저와 저희 딸들에게 와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저와 저희 아이들이 어쨌길래 애가 이렇게 변했냐? 순수한 아이가 저희 때문에 물들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큰애가 고모 딸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고 염치 없고 도둑질이나 하던 아이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싸주고 데리고 있었으니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고모랑 고모부가 도대체 아이를 얼마나 나몰라라 했길래 제가 부모랑 안 살고 외삼촌네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는 저희 딸들은 신우딸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실망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가씨 딸 데리고 있으면서 돈 한 푼을 받길 했냐고. 실망은 내가 해야지.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더니 우리 딸들이 신우와 신우딸을 나가라고 하며 내쫓았습니다. 신우 모녀가 나가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신우딸이 저희 큰애에게 몇 번을 전화해서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했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 저희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주말에 찾아온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큰애가 찾아봤는데 네 물건 없다고 나중에 네 물건 나오면 보내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큰애에게 신우딸이 더럽고 치사한 것들이라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애가 전화 내용 녹음된 것을 들려주는데 큰애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신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 딸이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눈치 보고 구박받았다고 매일 밤마다 울면서 얘기한다고 도대체 아이를 얼마나 구박한 것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그런 일 전혀 없었고 우리가 오히려 아이 눈치 봐가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정을 못 받고 자라서 정이 넘치는 우리 집에서 살았던 것이 좋아서 계속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을 봤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언제 그랬냐고 하더군요. 아가씨가 아이 데리러 왔을 때 그러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큰애에게 전화해서 우리 집에 살고 싶다고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라 생각하냐 했더니 그럴 일 없다고 거짓말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와 전화 끊고 신우에게 큰애와 신우 딸이 통화한 내용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신우 딸이 저희 큰애에게 저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주말에만이라도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안 되겠냐? 집에 있으면 숨쉬기도 답답하다 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 말이죠. 그리고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니 아이에게 신경 좀 쓰라고 톡 남겼습니다. 신우가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톡을 보냈더군요. 신우 딸이 저희 큰애 방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영상 몇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자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가여워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톡 보냈더니 한참 답장 없더라고요. 한참 뒤에 신우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아이 잘 가르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아이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해서 못 참겠어서 신고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톡도 보내지 말라고 차단해버렸고요. 큰애에게 톡 내용 보여주었더니 막 나가는 고모가 경찰서는 무서운가 보다고 하며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큰애랑 얘기 끝에 경찰에 신고는 안 하기로 했고요. 신우가 이상한 짓 하면 그땐 진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 생각나네요. 염치도 개념도 없는 엄마 밑에서 자라 신우 딸도 똑같이 되어가나 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동생을 무시했던 신우에게 신우 아들을 똑같이 무시하며 사이다를 날려서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큰 신우네와 시댁에서 만나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캔맥주 한잔 했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군대에 있는 큰 신우 아들을 동료들, 전우들이 괴롭혀서 힘들어한다고 저에게 말하길래 신우가 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남자가 그런 것도 못 견뎌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말해주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봤자 변변한 직업이나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오버도 좀 해주었어요. 신랑은 늦둥이로 큰 신우, 작은 신우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조카들도 그만큼 나이가 꽤 있죠.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고 아이는 곧 가지려고 하는 중입니다. 둘째 신우는 그렇지 않은데 큰 신우는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이라기보다는 허영심에 가깝죠. 큰 신우는 본인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여러 가지 과외 등을 시키며 키웠다고 매번 자랑을 했습니다. 큰 신우 남편이 일반 회사원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사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신우는 참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자식들 자랑만 하면 모르겠는데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은근히 남들을 무시하는 말버릇 때문에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신랑과 큰 신우 큰아들은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아서 삼촌 조카보다는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저 학원이나 보내주시면서 신랑을 키우셨어요. 저와 신랑은 같은 과 CC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는 저와 신랑이 나온 대학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나온 대학은 스카이는 아니어도 인서울 4년제 중에서 꽤 높은 대학입니다. 신랑과 저 둘 다 전자공학 전공이어서 취업도 어렵지 않게 했고요. 그런데 큰 신우는 저희에게 큰 조카는 꼭 저희와 같은 전공을 할 것이지만 스카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아니면 의대나 한의대를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처럼 어설픈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나 대기업이 목표인 것이지 스카이는 졸업 후에 걷는 길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데 알아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속으로 조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 뭐하냐고 생각했어요.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들이나 삼촌과 얘기도 할 줄 모르고 같이 놀 줄도 모르는데 말이죠. 공부 잘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찌되었든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어울릴 줄은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웃기게도 큰 신우 첫째는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의 레벨로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학 때는 몰랐는데 직장을 다녀보니 실무 능력과 사회성은 대학 레벨과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큰 신우는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첫째 조카가 다니는 대학을 엄청 들어가기 힘든 거의 스카이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탈바꿈시키더군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형님, 둘째 조카 성적도 형님 말 못 믿겠어요. 이 말을 하고 정말 짜릿했네요. 큰 신우는 저희 친정에 대해서도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희 신혼 때 제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좀 늦게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동기생활관을 사용하는데 처음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너무 힘들어 하길래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모부 아는 분이 직업군인으로 계급은 정확히 모르지만 계급이 높은 분이 계셨는데 이모부님이 그분에게 제 동생 얘기를 해서 그 부대에서 동생의 고충을 신경 써주게 되었다고 해요. 그 뒤로 제 동생은 동료들과 잘 지내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신우는 참 말이 많았어요. 남자가 군대에서 적응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제 동생의 앞날이 많이 어두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애들은 힘든 군 생활을 좀 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을 한동안 참 여러 번 들었네요. 저는 그때 동생 걱정에 큰 신우의 말을 기분 나빠할 정신도 없었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큰 신우가 내 동생과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큰 조카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기 전부터 큰 신우는 아는 사람 누구누구를 통해서 조카가 편하게 군 생활을 하도록 손을 써놨다고 하더군요.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동생이 군 생활 초반에 고생을 좀 했던 것이 생각나서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신랑은 조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랑은 조카가 워낙 사회성이 없는 애라서 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시댁에서 큰 신우네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는 모이지 않고 신우들 가족과 저희 가족이 추석 전에 시댁을 찾아뵙는 것으로 했거든요. 시댁에서 큰 신우가 저에게 제 동생 군 생활 힘들어 할 때 신경 써준 사람이 가까운 분이냐고 묻더군요. 이모부 아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왜 묻냐고 했더니 큰 조카가 군대에서 힘들어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조카가 취사병이 되었는데 일을 잘 못하고 눈치 없다고 동료들이 좀 답답해하고 그랬나 봐요. 큰 신우는 조카의 동료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말했지만 안 봐도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엄마가 본인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온 영향을 받아서 조카도 자기가 왕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겠죠. 조카가 입대하기 전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부탁을 해놓았다고 했던 큰 신우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을 거고요. 큰 신우가 저에게 동생을 신경 써주었던 분에게 조카를 좀 부탁해 줄 수 있냐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더니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 군대에서 고생할 때 큰 신우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내 동생 군 생활할 때 형님이 나에게 말했던 것을 잊었냐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 견뎌서 어디에 쓰겠냐고 했어요. 조카는 대학 생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2학기 때는 학교도 가기 싫어했다고 하던데 결혼은 꿈도 못 꾸겠지만 나중에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밥벌이나 하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큰 조카는 지금이 사람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알아서 적응하도록 모른 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큰 신우는 자기의 아니라고 말을 막 하냐고 언성을 높이는데 남편이 누나도 처남 군대 있을 때 똑같이 말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옆에서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도 비웃듯이 큰 신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카가 덩치만 컸지 어린애라고요? 그런 애들은 힘든 군 생활 좀 해봐야 사람 된다고요. 큰 신우는 멘붕이 온 표정이더니 본인 아들 가여워서 어쩌냐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도 시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만나겠지만 앞으로는 큰 신우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허세를 부리면 즉시 무안주려고요. 그냥 잘난 체로 끝나면 좋은데 잘난 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도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큰 신우를 보면 남들은 농담으로나 하는 허세 개그를 정말 진지하게 해요. 그 허세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냥 듣고 있으면
제 동생 군인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 무시당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큰 신우가 허세를 부릴 때마다 따박따박 팩트를 날릴 생각입니다. 재밌기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모자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쓰니님의 앞으로의 팩트 폭행이 기대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이번 사연은 아이를 맡기기를 당연히 여기던 신우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시원하게 거절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넘은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좀 길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형님도 미혼이었고 제가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결혼 준비도 제가 많이 도와주고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형님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입니다. 4살짜리 아이와 돌이 된 아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형님의 첫째는 첫 손주라고 시부모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많이 예뻐했습니다. 시조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조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생긴 것도 예쁘고 사람과 눈만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는 아이라서 너무 예뻤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만에 분가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맞벌이하며 살기 위해 시댁에 저희가 얹혀 사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형님의 아이를 그저 예뻐만 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 예쁜 아이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남편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저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남편은 일하는 날 퇴근 시간이 항상 늦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이른 편이고요. 시댁에서 사는 동안 쉬는 날마다 큰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형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이를 맡기고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사는 것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냥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쉬는 날 내내 조카 아이가 집에 있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형님 아이가 와 있으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돌봐주기보다는 제가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신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면 흔쾌히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는데 매주 있는 일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 때문에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쉬는 날이 더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제가 월차로 쉬는 날에도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어김없이 신우는 큰아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 아이가 와 있는 것을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어쩌니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고생 많다 말해 주셨어요. 원래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은 남편과 외출을 하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주말 동안 시골 큰아버님 댁에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희에게 둘이 주말 재밌게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영화를 볼까? 교회로 나갈까? 하고 있는데 형님은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외출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잘 됐네 이러면서 아이가 집에서만 있어서 답답할 텐데 같이 데리고 나가서 콧바람 좀 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에서 형님 아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일주일 내내 아이 둘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인 친정에 맡긴다고 하는데 아이 돌보는 것은 거의 제 몫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형님은 전업주부입니다. 신혼을 즐겨야 하는 때인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시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매번 쉬는 날마다 형님 아이를 돌봐줘야 하니 내가 뭐하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과 언니라 부르며 지내온 친분도 있고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하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기분 안 상하게 형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말도 못했어요. 제 딴에는 좋게 말한다고 형님에게 말했다가 형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분란 일으켰다고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6개월 정도를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느라 신혼의 달콤함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경제력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냐고 생각하고 시댁에 얹혀 살게 해주신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어머니에게 거짓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가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했지만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사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분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싫다고 하시지 않는다면 평생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간 집도 알아보고 전세대출도 알아보고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시댁과 멀리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사무실과 거리 때문에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분가하기 2달 전부터는 분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분가하기 1달 전쯤에 형님이 저희가 분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신우는 저희가 1달 뒤에 분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하더군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린 일이고 우리가 분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뭐라고 했대요. 저에게는 대놓고 말할 수 없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로 너희 분가하면 아이는 누가 봐주냐고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했답니다. 분가하고 나서 주말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집이니 집안 어지를 사람도 없고 청소나 집안일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분가하고 첫 주는 푹 쉬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가 큰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남편에게는 분가하고 나서 형님이 우리 집에 아이 맡기려 할 수도 있으니 알아서 거절 잘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남편이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는데 주말이 다가오니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참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형님에게 우리도 주말에 쉬어야 하고 우리도 생활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아이 둘 데리고 있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한참을 하소연하고 하루도 못 데리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살 때도 주말마다 형님 아이 돌보느라 힘들었고 우리 사실 형님 때문에 분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댁에서 사는 동안 주말마다 형님 아이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더니 형님은 시부모님이 아이 봐줬지 네가 뭐 한 것이 있냐고 하는데 이래서 시자인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살 때도 형님이 아이 맡기면 내가 다 돌봐주었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나오시니 너무 허무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아이 봐주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말마다 형님 아이 봐줬다고 형님이 수고한다 고맙다 한마디 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가족끼리 너무한다는 소리는 내가 해야 하는데 적반하장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 봐주는데 자기 누나에게 아이 맡기지 말라는 말 한번 제대로 안 한 남편에게도 정말 짜증이 난다고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내 아이를 돌봐준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이나 하는 것을 보니 형님은 참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지겹도록 아이를 돌볼 텐데 조카를 돌보느라 신혼도 없이 사는 것도 정말 짜증났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와 남편이 똑같다고 하더군요. 형님도 형님 남편과 똑같은가 보다고 심해부도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매주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지 정말 두 분이 뻔뻔한 것이 똑같다고 말해 주었어요. 형님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나 보다고 하길래 나도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과 통화를 해보니 남편에게 신우가 먼저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맡기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고 말했는데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왜 진작 형님에게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요즘 들어서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한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 살 때부터 애초에 형님에게 아이 맡기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참고 참으며 혼자 힘들어 하다가 형님에 대한 감정 다 상하고 이제 와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느끼고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네요. 이제라도 알콩달콩한 신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초면부터 야라 부르며 무개념으로 굴던 신우를 데리고 나가 욕과 비속어들로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과는 31살 동갑내기로 결혼한 지 6개월 된 부부입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우는 너무 개념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승부욕이 발동되는 바람에 신우에게 욕 섞어서 위협 좀 했습니다.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남자들 평균 키로 저와 키가 비슷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섬세한 성격입니다. 제대로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제가 신랑보다 조금이라도 키가 클 것 같아요. 신랑은 처음부터 저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에게는 별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성격도 남자다운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해도 저는 별로 멋있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저 남자와 어떻게 기싸움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는 남자들 보면 저는 하나도 안 멋있고 센 척하며 가오나 잡는 것이 꼴사나워 보이는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에 남자 선배 중에서 여학생들 앞에서 멋있는 척하고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을 보면 저 새끼 한번 깔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깐 적은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힘 차이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적당히 내숭도 떨고 가끔 토 나올 정도로 가식이 섞인 여성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제 주장도 하며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우를 제가 처음 본 것은 아버님 생신 때였습니다. 아버님 생신에 맞춰서 신랑 집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지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신랑과 키가 비슷한 것을 보시고 아버님은 신랑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얼굴도 예쁜데. 그날 신우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신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이미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신랑과 연년생이고 저와 신랑은 동갑이지만 제가 빠른 년생이라 신우와 저는 학년은 같은 것이죠. 암튼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부를 때는 야!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참 편하게도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완전 눌려 사는 사람인지 신우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무리 동생 여자친구여도 초면에 그렇게 반말을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편하게 대하려고 이러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센 척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서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는 표정 유지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혹시 이번에 휴가가 맞으면 가족들 여행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거절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신랑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휴가는 맞추면 되지.
같이 가서 네가 밥해. 이러는데 속으로 싫어. 네가 애 있냐나.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고 저 밥 같은 거 잘 못하는데요. 이랬더니 신우는 그 나이까지 밥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더군요. 끌고 나가서 깔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적당한 내숭과 스마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신우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좀 있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누나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신랑이 기센 누나에게 눌려서 잘한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신우와 적당히 거리 두고 살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서로 자식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 주시며 대화 잘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상견례 때 신우가 자기도 온다고 우기는 것을 시어머니가 못 오게 하셨다고 해요. 결혼한 저희 오빠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말씀 나누시라고 하며 안 간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신우가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야,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갈등이 좀 있었거나 강력 사건 한 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신우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한다는 말은 곧 제가 아랫사람이니 자기를 깍듯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를 3번 정도 봤고 결혼 후 지금까지 6개월간 4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하면 네가 해결해 주던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이신 우리 서방님께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은 지난주에 시댁 제사에서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사람이니 퇴근하고 나서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나서 정리하는 것만 도와주고 가라고 하셨죠. 결혼하고 첫 제사이고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도 아니고 하니 회사에 반차 내고 가서 어머니와 음식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반차 내고 점심때쯤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도 그날 반차 내고 와서 비슷한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셋이서 음식을 하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음식을 다 했습니다. 음식 다 했을 때쯤 신우가 시댁에 왔더군요. 신우는 와서 자기 아이나 봐주고 있고 일은 안 했어요. 음식 만드는 도구들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신랑 저 이렇게 셋이서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우가 자기가 커피를 마시러 가겠다고 하더니 신랑에게 자기 아이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는 저와 둘이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누나 왜 이러냐고 우리 둘이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신우랑 다녀오겠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올 때 커피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신우와 커피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이제 음식 좀 할 줄 아냐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부를 땐 어김없이 야! 라고 부르면서요. 오늘 제가 반차를 내지 않고 엄마가 음식 다 하고 나서 왔으면 자기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제가 시댁에 일찍 온 것을 잘했다고 칭찬씩이나 해주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왜 나한테 말끝마다 반말이냐? 라고 시작했어요. 신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 학교 다닐 때 나랑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내가 네 동생 와이프인 걸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 돌면 신우고 나발이고 가만 안 두는 성격이야. 모르겠으면 지금 보여줄까?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욕과 비속어 같은 것들도 좀 섞어서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냥 들어. 또 개소리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을걸? 하고 신우 옆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신우 어깨 위에 손 올리고 너 앞으로 내 앞에서 행동할 때 생각하고 해. 내가 시부모님 앞이라고 내숭 좀 떨었더니 내가 웃음냐? 앞으로 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시부모님 앞이고 뭐고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 하면 정말 몸싸움까지는 몰라도 저도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싸울 생각으로 신우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어 있더라고요. 다시 신우에게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잘해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형님한테 저도 잘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 제가 신우에게 팔짱 끼면서 형님, 제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신우는 알겠다고 하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신랑과 함께 설거지하는 중에 신우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무장갑 벗고 현관에 가서 형님, 조심해 가세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배웅해 드렸습니다. 신랑이 신우랑 커피 마시러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얘기해 보니까 형님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더라고. 여자들끼리 수다 한번 떨고 나면 금세 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한테 야, 이렇게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령조로 말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내일 신우에게 제사 있던 날 음식 다 할 때쯤 늦게 와서 아이 보느라 수고했다고 전화 한 통 하려고요. 무개념 손위는 손아래한테 욕 좀 먹어도 쌉니다. 미친 인간 때문에 가슴이 막혀 사는 것보단 한번 질러버리고 속 시원한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성질 부리는 것에 조카까지 이용하던 못된 신우가 가족들 모두에게 응징을 당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이의 행동에 화가 나서 막말을 좀 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한 것이라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미친 사람 같은 신우이에게 저도 모르게 막말이 나왔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인연 끊자고 하면서 너 같은 이상한 인간 내 아이가 보고 배울까봐 무섭다고 말했고 너 있으면 집에 안 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신우에게 소리 지르시고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의 딸아이가 신우에게 사탕을 준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었어요. 새언니가 싫다고 조카에게까지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가 고모 먹으라고 준 사탕을 신우이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누굴 때려본 적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뻔했네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약간 많기는 했지만 차이가 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한 돈은 친정에서 더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양가에서는 저희가 모은 돈은 건드리지 말고 더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은 식장비와 신행비, 신혼집 살림을 장만하는 데 사용했고, 저와 신랑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셔서 결혼식 후에 계산해 보니 저희 돈이 들어간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점은 지금도 양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고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단 예물은 없이 하기로 했는데 신우가 예단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상견례 후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시댁에 말씀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신우가 저에게 예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사촌 오빠 결혼할 때 예단을 받았으니 저도 예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신우가 뜬금없이 말하는데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때 남편이 우리 신혼집 하는데 처가에서 돈을 더 냈는데 예단 얘기를 왜 꺼내냐고 뭐라 했더니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냐고 신우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 사촌형 결혼할 때 예단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니 우리 며느리가 해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신우에게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셨고요. 그래도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무안을 당한 것만 기분 나빠하고 그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글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같은 행동은 신우가 했어요. 신혼 때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저에게 살림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우리는 맞벌이이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데 네가 나서서 새언니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살림은 여자의 손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꼭 혼자 집안일 다 하라고 했더니 오빠네 생각해서 한 말을 가지고 이런다고 투덜거리더군요. 남편은 어쨌든 그런 소리 하려거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신우가 살림을 지적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버는 것에도 참 말이 많았어요. 살림에 대해 저에게 뭐라고 했던 것도 남편이 돈을 더 버니까 살림은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 모두 일을 하셔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한 달 정도 시터를 썼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2주 있었고 조리원비를 시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왔을 때 어머님이 아기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시터 쓰는 비용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신우에게 그 비용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우가 또 질투한다고요? 그런데 신우는 아이를 보러 와서 저에게 남편 잘 둬서 조리원도 가고 시터도 쓰고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80%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남편이 신우에게 얘기하며 그런 소리 말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어쨌든 자기 오빠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제가 남편 덕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신우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바로잡아주는 남편 덕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고 살았어요. 저도 신우에게 할 말을 못하고 살지는 않았고요. 신우는 제가 싫어서 조카인 저희 아이도 싫었나 봐요. 보통 고모들은 조카를 만나면 놀아주고 데리고 나가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사 먹이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신우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고요. 저희 아이는 어디를 갈 때면 작은 간식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그 안에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에게는 가방 안에 든 간식을 하나씩 주고 그래요. 저희 아이에게 뭔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아이에게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댁에 갔을 때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탕을 하나씩 드렸어요. 제가 고모도 주라고 했더니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사탕을 주고 돌아서자마자 신우는 그 사탕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짓이죠. 남편이 신우에게 사탕 버린 것을 아이가 보면 어쩔 것이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신우는 아이 생각해서 받기는 했는데 먹기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별 포장에서 나오는 사탕인데 찝찝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신우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우리 가고 나서 버리면 안 됐냐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몰라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신데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성격 참 더럽다고 하면서 이따위 성격 가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말했는데 아버님도 신우에게 당장 쓰레기통에서 사탕 주워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신우는 억울하다는 듯이 울면서 다들 자기만 공격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됐다고 너 있으면 집에 안 온다고 여기서 인연 끊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에게 너 이상한 성격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배울까봐 너랑은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전화로 큰소리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나 같아도 그랬겠다고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 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없었어요. 아버님이 신우에게 오빠랑 새언니에게 사과는 했냐고 물었더니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했대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저희한테 사과하고 저희가 용서할 때까지 오빠네 오면 너는 나가 있으라고 했답니다. 앞으로도 신우가 아이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사실 겁이 나요. 신우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딴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정말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풀지 마시고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강하게 나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